자, C원의 이제 71쪽 1-1번에서 이제 늘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A-1의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들은 이제 문제들 보면서도 의식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조건은, 자, 이제 한근이 2인 걸 주어주고 A 값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런 거 쓰고 시작해야 돼요.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A-1로 우리가 이제 적당하지 않은 값을 먼저 써놓고 시작합니다. 이제 저렇게 x제곱의 개수가 명확하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a 값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이게 문제가 짜르르 시작할 때 이제 x제곱의 개수가 명확하지 않다면 반드시 이제 요거 보고 a가 1이 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문제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x는 2라고 했으니까 이 한글을 대입해서 a 값을 계산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은 뭐 이런 식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적히면서 이제 이걸 전개해서 정리 짜자자자작 해가지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새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식 정리하고 a 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에 알맞는 조건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a가 혹시나 여기서 1이 나온다면 그걸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거 보고 안 되는 거 뭐였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순서상 보통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 아예 습을 처음부터 보면서 몇 x 제곱이 아니네. a 값에 따라서 뭔가 2차 방정식이 안 될 수도 있겠는 걸이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 먼저 적고 시작을 해주세요. 꼭.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검토를 할 때도 이제 그 생각을 먼저 해두고 검토를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걸러낼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2-1번 한번 더 보세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풀 때도 보면 자, 주어진 방정식이 한글은 m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방정식의 한근을 이용한 또 다른 시계값을 구하는 문제들을 보통 우리 어떻게 다뤘었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이 큰 m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풀이법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근이 문자로 주어지더라도 대입해서 이 시계값을 얻을 2차식을 이제 만들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m제곱 플러스 5m-1은 0꼴로 식을 정리해 놓고, 자, 여기서 m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의 모양을 적당히 변형해서 이것과 관련 있는 식의 값을 이제 찾아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2차 방정식 풀이까지 한 바퀴 돌고 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됐을 때 학생들이 틀린 이유가 여기는 이 m의 값을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대체로 이런 문제들은 근해 공식으로 구하게끔 유도를 해서 이제 m의 값이 무리수가 나오는데 그 무리수를 이렇게 직접 대입해서 푸는 거는 굉장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괴로운 일 중에 하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자, 여기를 이제 이런 걸 알려주고 이런 애들 구하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다 이제 m으로 여기는 이제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m으로 양변을 나눠서 이런 시계값을 이제 얻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m-n분의 1이 마이너스 5와 같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둘의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n분의 1의 제곱에서 자, 여기서 이제 둘의 차의 제곱에서 곱의 2배 더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곱의 2배인 이제 2를 더하는 걸로 문제풀이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주어진 방정식에 해로 주어져 있는 A 또는 B를 각각 대입을 하시면 자, 이런 시계값을 얻으실 텐데 좀 보면서 적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자, 주어진 방정식들에 이제 해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 A하고 B를 대입하면 이런 애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주어진 이 시계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해를 직접 근해 공식으로 계산해서 이제 대입하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이제 모양이니까 자, 계속해서 이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얘네들의 시계값은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B제곱 마이너스 2B는 이제 이 시계값은 여기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양 잘 보시고, 이제 시계값들을 계산해서 이제 실제로 그냥 구해 놓으시면 됩니다. 시계값을 이용해서 이제 시계값을 구하는 거죠. 자, 5-1번은 이제 여기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제 K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 한 통에서 중근을 가는 조건은 이제 두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근을 가진다. 중근 조건은 두 가지였어요. 자,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은 0꼴로 정의된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같은 근 두 개가 생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제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자,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능형을 만들어서 이제 푸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되도록이면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좀 뭐 모양이 복잡하지 않으면 여기 판별식보다는 완전 제곱식이 0꼴로 되는 모양을 만들어서 좀 대부분 풀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실제 서술형에서도 이제 요거에 대한 조건으로 중근 조건을 만들어서 이제 푸는 쪽으로 이제 교과서나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과 과정에 맞게 이제 좀 풀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저렇게 완전 제곱식 유형한 풀이를 할 거거든요. 이제 완전 제곱식 유형한 풀이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맞춰주는 꼴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4k 제곱을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4k 제곱 4k 제곱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이제 지금 계산을 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럼 x 빼기 2k의 제곱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든 조건을 이용해서 우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0이 되어야 이게 x가 몇이라고 이제 중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능형이라고 박아놓고 자, 이 방정식에서 이제 K 값의 이제 합을 이제 구하면 되고요. 이제 직접 계산하셔서 인수분해 하셔가지고 K랑 이제 2차 방정 인수분해 하셔서 우리가 그 K 값의 합을 구해도 되고 이제 우리 수업 때 배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2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이렇게 읽어내면은 그래도 이제 K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1 생략돼 있으니까 이제 4분의 1 이렇게 읽으면서 부호까지 바꿔서 이제 K 값의 합을 이제 구할 수도 있고 인수분해 직접 해서 풀어도 되고요. 자, 그래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그 K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을 찐으로 합치지 않고도 개수비로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8-2번 이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74쪽의 8-2번을 보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우리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앞에 있는 문제랑 좀 비슷해요. 1-1번 문제랑 또 자, 이렇게 주의해야 될 문제죠. 자, 또다시 2차 방정식인데 2차의 계수가 얼마로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A를 이용한 미정계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 쓰고 시작해야죠. 안 되는 거 쓰죠 시작. 이거 이제 1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함계수가 0이 되면 안 되게끔 해야 되니까 자, 이게 A가 1이 아닌 상태에서 역시나 이제 X 대신 한 근을 집어넣어서 근데 이런 방정식 만들고 A의 값 잘 걸러내시고 방정식을 새로 풀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전기에서 A에 대한 방정식으로 풀어서 우리 이제 A 값을 이제 1이 아닌 다른 수로 구하셔야겠죠? 이제 여기가 풀어보면은 또 이제 별 생각 없이 풀다 보면 A 값이 두 개 나오는데 이럴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미리 조금 어느 정도는 1-1번에서 이제 봤던 모양이니까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번 좀 볼게요. 자,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이 시온 교재에서는 이미 좀 앞부분에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좀 보시면 아마 앞부분에 있는 그 68쪽이었나요? 7쪽에 유형 52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다뤄졌었어요. 이제 원래 2차 방정식이 있었어야지 옳은 문제이긴 한데 이제 좀 어쨌든 3학년 1학기 과정을 좀 기본 과정 배우고 나서 이제 좀 다루는 책이니까 이렇게 뭐 들어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2-1번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거기 이제 77쪽이에요. 우리 교재로는. 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입니다. 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식을 이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이제 실제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둘의 곱이 0이 되는 이제 식이니까 x, y에 대한 관계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문제에서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했으므로 이제 이런 애들은 지워주고 여기에 대해서만 관계식을 생각하면은 x 빼기 2y는 0이니까 x랑 이제 2y랑 같다라는 얘기 우리가 같은 곱기 빼야지 0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x와 2y라고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어진 이런 식에다가 x 대신에 2y를 대입을 해서 약분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2번은 이게 조금 더 이제 계산 하는 모양이 조금 더 이제 좀 길어졌을 뿐이지 이제 근본적인 메커니즘 같아요.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서 이제 x가 몇 i인지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x의 값을 구해서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은 이제 후딱후딱 잘 풀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2-1번 이런 거 잘 다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1번 좀 볼게요. 우리 제 책에서 16-1번 문제들 좀 봐보시면은 개수가 이제 무리수인 방정식이 나와요. 자, 교재로는 이제 79쪽이고요. 자, 16-1번 보면은 이제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인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럼 보통 이런 문제들은 대개 개수가 무리수이면 다 모두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로 이제 풉니다. 예, 잘 보시면 여기는 6은 루트 6이랑 무슨 관계냐면 루트 6의 제곱이잖아요. 6은 루트 6을 부동곱하는 거고 그럼 내가 여기서 x의 제곱, 루트 6의 제곱이라고 여기는 2차항과 상수항이 좀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상수항도 그렇고 2차항도 그렇고 누군가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의심해야 되는 거죠. 이거 설마 이런 거 제곱해서 이런 거 나오는 건가? 그럼 딱 보면은 이제 x하고 마이너스 루트 6 곱한 다음에 두 배 하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루트 6이라는 중근이 나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은 뭐 이렇게 되겠죠? 16-2번도 이제 사실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는 뭐 내신 문제에서나 주로 다루어지는 것들이라 제 C1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다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수항이 루트 2니까 이것도 상수항이 뭔가 다른 어떤 수의 제곱은 아니지만 루트 2하고 1의 곱으로 즉 여기 있는 얘네들 상수항끼리 얘네들 여기 제 1차항의 개수에 해당하는 루트 2와 1을 곱하면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써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더해져야 마이너스 가로하고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보면은 이제 이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이제 눈치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해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제곱근 이용해서 1 또는 루트 2 이렇게 이제 적어지면은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인 방정식은 되게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게 이제 좀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평소 하지 않았던 개수가 정수인, 그러니까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인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풀 때 이제 이런 거 3x 빼기 y가 반복되는 식이라서 자, 내가 여기서 3x 빼기 y를 치환해서 이제 풀겠죠? 보통 여기를 뭐 다른 어떤 x나 큰 A 같은 걸로 이제 치환하면은 우리가 이제 큰 A A-14 마이너스 30이 0이라서 큰 A 제곱 마이너스 13A 마이너스 30은 0.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인수분해 돼서 실제로 이제 15하고 2의 곱으로 인수분해 이제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큰 A의 값이 치환해서 풀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1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큰 A의 정체는 원래 3x 빼기 y였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좀 풀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조건 y가 3x보다 크다. 즉,
우리가 이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했는데 이제 앞에 뒤에 거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 결과에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판단을 하시고요. 이제 이걸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요거죠. 이제 잊지 말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적당한 답을 고른 다음에 이제 뚜시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게 이거니까 모양 잘 보면서 이제 내가 고른 값을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보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80쪽에 있는 18-1번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줄 텐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EX 빼기 Y에 대해서 치환을 하겠죠. 자, 역시나 이제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치환을 뭐 본인이 꼭 해서 이제 풀어야 이제 헷갈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내가 동글 제곱 마이너스 7동글 마이너스 30이 구조로 보이면은 그냥 이제 뭐 하겠어요? 곱해서 마이너스 30이 되는 것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될 수 있는 정수 두 개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마 3하고 10 이렇게 되겠죠? 이제 3하고 10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치환을 안 하고도 EX-Y에다가 10을 뺀 거, EX-Y에다가 3을 보탠 걸로 이제 인수분해도 가능하죠. 다시 이렇게 동글 자리에 들어갈 식을 그냥 처음부터 적어가면서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EX 빼기 Y의 값으로 적당한 수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제 10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식에서 EX 빼기 Y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선 이제 X 빼기 Y가 늘 3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 둘이 연립을 해서 이제 풀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이제 이런 식이 이제 고정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y 대신에 x 빼기 3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식 정리한 다음에 치환을 하셨어도 돼요.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제 기왕 이렇게까지 풀었으니까 이걸로 조금 쭉 풀이 진행해 보면 자, 내가 여기 연립하면은 x가 얼마, y가 얼마 나오겠죠? 자, 여기도 이제 본인들이 직접 연립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구해주고 나서 문제 조건이 맞게 이거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0보다 큰 양수들인데 x가 더 크게. 자, 이 조건에 맞는 수가 어느 한쪽에서 나올 거고 그 한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이 조건이 있다고 해서 다 풀어봤는데 둘 다 가능한 경우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 모두 다 답으로 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어느 한쪽만 이제 답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제 금요일 날 한 번 더 질문 좀 받아서 이제 교재 마무리를 좀 할게요.